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브 아카데미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영선 선생입니다. 자, 1번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이제 등비 수열이고, 그리고 이제 가하고 나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BN이라는 수열이 사실 이제 A에는 등비 수열인데, B에는 이제 등비 수열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1, 상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n-1이라는 것은 결국 홀수항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B2n은 이제 짝수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수항하고 이제 짝수항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가 조건이 이제 음수고 나 조건이 양수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공비의 부호가 사실상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3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B3가 참 적절하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적절한 포지션에 이제 숫자가 이제 알려준 거고, 자, 그때 여기 이제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오. 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 지금 해보면 이제 요 가 조건, 나 조건을 보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공비가 음수임을 바로 이제 직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비가 양수화시켜라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고3 2등급 이상 학생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체크 포인트거든요. 자, 등비급수에서 전만기 선생님, 등비급수 수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첫장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를 추가 1이면 예, 첫장이 0이거나 또는 이제 공비가 이제 1과 마일 사이다. 자,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자, 그때 이 등비급수의 수렴값은 이제 1-r분의 a다. 사실은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데 이제 크게 이제 지장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수원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수원에서 등비수열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나누게 되면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얘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의 n-m이다. 자, 이것도 이제 수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조금 곁들여서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B1, 자, 얘네들을 지금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나열을 해보고, 자, 근데 여기서, 자, B3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공비가 양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하나가 음수기 때문에 모두 다 음수가 되거든요. 음수고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 조건에 나오는 이 더하기, 8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공비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수렴 범위가 마1과 1 사이니까 공비의 범위는 마1과 0 사이일 것이다. 자,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 B1 같은 경우에는 마1보다 숫자가 더 적게 되니까 따라서 당연히 B1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B2, B4 이렇게 짝수항들은 당연히 양수항이 되기 때문에 양수항에는 당연히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짝수항들은 전부 다 B2, B4, B6는 A2, A4, A6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고요. 자, 근데 만약 B5마저 이제 마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면, 자, 그때는 자, 이 숫자가 이것만으로 합쳐도 이제 마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3, 총합 마3이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당연히 마1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얘는 A5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가조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2n-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B2n-1은 이제 홀수항이 되겠죠? 홀수항 같은 경우에는, 자, 마1, 여기까지 마1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홀수항들 다 합쳤을 때 마1이 돼야 되거든요. 총 합쳐서 마3이 돼야 되니까. 자, 따라서 A5. 자, 1 마이너스, 다음에 R제곱. 자, 공비의 제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A5, A6, A7이기 때문에 공비가 R이라면 이 두 항 건넜으니까 공비가 R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값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나 조건도 이용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에 보면 짝수항들만 쫙 이용하면 짝수항들의 첫 번째 항은 A2거든요. 물론 공비는 R제곱입니다. 그럼 1마 R제곱. 자, 이 값이 8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가에서 나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약분이 되거든요. 약분이 되고 A5에서 A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R 세제곱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마1이랑 8을 나눴으니까 마2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2로 이제 계산을 하면 4분의 3이 되니까 8 곱하기 4분의 3은
6이다. 자, 그래서 이제 A2가 6이 됩니다. 자, A2가 6이면 당연히 A1은 마이너스 10이겠죠. 자, 따라서 A에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 AN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절대값 AN은 이것을 절대값으로 바꾸면 마 12는 플러스 12로 바뀌겠죠. 공비는 2분의 1로 바뀝니다. 자, 따라서 이것의 급수는 첫 번째 항이 12,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 24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이 저희가 등비수열 했으니까 부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부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호 관계와 간단하게 필연적인 결과 이 부분을 간단히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3등급 학생들도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조건들 사실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부분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율과 난이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평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다. 자, 그래서 한 3 정도 자, 되고요. 자, 다음에 난이도는 이게 수열을 조금 다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한 3이다.